자, 우리가 납세무 소멸 사유 중에 제척기간 만료에 대한 얘기는 봤고요. 이제 소멸시 완성인데 444페이지네요. 자, 소멸시 완성. 자, 우리 납세무라고 하는 게 이제 성립됐고, 그다음에 확정됐고, 그다음에 소멸되는 사유가 뭐 납부 충당 이런 게 있었고, 부가 취소 있고, 부가 철회는 아니었죠? 부가 철회 같은 건 아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제척기간 만료가 되게 양이 많고, 좀 외울 것도 많고, 개정사항도 있고 하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제 소멸시효 완성은 이건 징수권에 관련된 거죠. 자, 이 소멸시효는 이제 제척기간은 어떤 권리행사 유효기간의 개념이 되는 거고,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 기간. 자, 얘는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는 그 징수권을 돈 달라고 하는 거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일정 기간 채우면 그러면 더 이상 돈 달라고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권리 불행사 기간.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소멸시효의 완성이라고 하는 걸로 가려면 일단은 징수권은 확정은 돼 있어야죠. 납세무 그죠? 확정 납세무. 제적 기간은 성립은 돼 있어야지만 성립된 이후에 부가권 행사하는 것이고, 자, 얘는 확정 이후에 그죠? 자, 확정된 납세무가 있어요. 일단 확정은 돼야 돼. 확정된 납세무가 있고, 자, 이거에 대해서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 일단 징수권 행사를 한번 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이제 중단돼 버린다 했죠. 중단. 다시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새롭게 새로운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로부터 따지는 거죠. 확정 납세무에 대해서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부터 따져서 얘가 5년이에요. 그죠?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 5년인데 이게 5억 이상 국세는 금액이 좀 크면 5억 이상 국세는 요거 이제 10년으로 바꿔줍니다. 좀 더 길게 5억 이상 국세는 10년. 자, 5년, 10년간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 쭉 이어지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죠. 시효가 완성돼요. 완성돼 버리면 더 이상 납세무를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죠? 못 굽고 끝나버리는 거다. 소멸돼 버리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최근에 개정된 건데 이게 이제 원래 5년짜리만 있었고 10년 없었는데 5억이 넘어가면 10년이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5억 이상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이때는 이제 가산세는 제외하고 판단해요. 가산세는 제외한다. 말문구 가산세 포함하면 틀린 지문 되는 거예요. 가산세를 빼고 순수한 본세만 가지고 와서 5억이 넘어가면 10년이다. 가산세 포함하지 않고 판단한다. 5억을 판단할 때는 그거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이제 5년, 10년 뭐 이건 간단하니까. 그런데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시기, 가능한 시기,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 이른바 뭐가 되겠어요? 기산일, 그죠? 기산일. 우리 제척 기간도 기산일 되게 중요했죠. 뭐 간단하긴 하죠. 그래서 기산일이 기본적으로 성립일로 가는 게 있었고,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부여된 국세들은 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는 기다려주고, 이른바 민법의 기한이 어떤 기한을 줬으면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도 기한의 개념이 좀 들어오는데, 자, 일단은 뭐 이제 기산일이라고 하면 기산일. 자, 이 기산이 어떻게 될까요? 기산일은 언제부터 징수권에 살 수 있느냐?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얘가 이제 신고납부 세목이에요. 신고납부 세목. 자, 신고납부 세목이면서, 자, 요거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요 연도에 어떤 연도에 법인세다라고 한다면, 요 연도에 소득 가지고 법인세를 낸다면, 얘가 12월 말 법인으로 가정을 둘게요. 1월 1일부터. 얘가 법인세 신고를 이제 언제까지 하면 되죠? 다음 년 3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요때 신고를 했어. 신고를 좀 빨리 했네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3월 한 26일쯤 한 거야. 이때 신고를 한 거예요. 3월 30일까지 못 기다리고 요때 신고했어. 그럼 요 신고하면 요때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징수권. 돈 달라고. 왜 세금 안 내니? 신고는 이때 했지만 법정 납부기한은, 신고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잖아요. 31일 지나야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월 1일부터 가능한 거죠. 신고 납부 세목들에 대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럼 신고하면 바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잖아. 신고 납부기한처럼. 그래서 신고를 했다면 이때는 법으로 정한
신고 납부 기한이 있잖아. 납부 기한. 3월 말까지. 그죠? 그럼 4월 1일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죠? 법정 신고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하는 징수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다음 날부터 4월 1일부터 가능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신고 납부 세목인데 얘가 신고를 안 했어. 신고 안 했어요. 그 얘가 이때 신고를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면 이때 신고했다면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 4월 1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만 이때 신고를 만약에 안 해버렸다면 신고 안 하면 세무서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사 나오겠지, 그죠? 신고 안 하면 그래서 결정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고 안 하게 되면 이때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조사 나와서 이때 고지를 보낼 거란 말이죠. 고지 보낼 거예요. 이때 고지 조사하고 고지를 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신고했던 거는 신고하면 신고납부 세목이니까 신고로서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시 확정 시기 우리가 구분해서 확정권자 확정 시기를 공부했잖아요, 어제. 확정이란 게 언제 돼요? 3월 20일 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신고시. 정부부가 세목들은 어떻게 됐죠? 납부고지서, 도달시, 발송시, 도달시, 그죠? 도달하면 결정하는 때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도달시. 자, 그럼 이때 확정이 된 거예요. 3월 20일 날. 여기 확정이 된 거죠. 확정 납세무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법정 납부 기한 정해놨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이른바 기한의 이익 같은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하면 확정이 됩니까? 확정이 안 되잖아. 1차적인 이 법인 보고 신고하라고 의무를 이제 확정권을 줬는데 얘가 신고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고지를 해야죠. 이게 부가고지라고 하네요. 부가고지. 이 고지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고지서가 이제 받으면 그러면 이걸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때 확정이 되는 거야. 신고 안 하면 이때 확정이 돼요. 이때 확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3월 30일 날.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때 확정돼요. 확정되면 이때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확정 납부 돈 달라고 고지하면 근데 이때 고지서 띄우면 이 고지서에는 반드시 납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고지가 징수고지와 부가고지가 섞여 있어. 원래 부가고지는 세금을 때리는 고지고요. 납부고지라고 하는 건 돈 달라고 하는 고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지서는 다 보면 일반적으로 부가고지와 납부고지가 섞여 있고 다만 이제 신고는 했는데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무납부고지라는 게 있지. 이제 무납부고지. 무납부고지는 어제 우리 50만 원 안 되면 그게 일반 우편도 가능하다. 이게 무납부고지가 그게 특이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고지는 부가고지 이걸로 부가가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다 이거죠. 부가권 행사에서 그리고 요 고지서에는 납기가 정해져 있다. 고지서에 적힌 납기까지는 당연히 징수고지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권리 불행사 상태. 행사 가능한 시부터 불행사 기간이 시작되려면 요 다음 날부터 납기 다음 날. 그래서 요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거지, 이제. 이때까지는 돈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대한 시작이에요.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는 행사 가능한 시기부터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는 거지, 이제. 행사 가능한 시기부터 일단 확정은 돼야 되고 그럼 이제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신고 안 한 거는 요거는 납기 다음 날. 고지서에 적힌 납기 다음 날. 자, 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되게 쉬워요. 다 납기 다음 날이에요. 신고 납부 세목이 신고한 놈만 법정 신고 납부 기한 다음 날이고요. 법정 납기 다음 날이고요. 나머지는 다 고지서 띄웠을 때 그 납기 다음 날이야. 왜 그러겠어요? 고지서의 납기까지는 돈 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 다음 날부터 권리 불행사 상태 시작되는 거죠. 돈 달라고 하고 있잖아. 언제까지 내라고. 그럼 징수권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불행사 상태가 되려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거다. 항상 납기 다음 날로 기억하시면 돼. 납기 다음 날. 당연히 정부부가 세목도 마찬가지겠죠. 정부에서 세금 때리는 이 세목들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납기 다음 날이 될 거다 이거죠. 고지서 띄워서 세금 걷어가는 정부부가 세목은 당연히 고지서에 보면 납기가 적혀 있고 그 다음 날부터 불행사 상태가 시작되는 거죠. 권리 불행사 상태가 시작되는 시간이 날짜가 기산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납기 다음 날로 보시면 돼요. 납기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좀 편하다. 이렇게 이해 한번 하시면 되고요. 자, 교재 가보시면 자, 거기 중단과 정지가 중간에 있는데 좀 이따가 보시고 아래쪽에 소멸시효 기산일 신고 납부 세목이 있어서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 신고 납부 기한 다음 날이고 정부가 세목이나 신고 납부 세목인데 무신고했을 때는 그 고지서에 적힌 납기 다음 날. 자, 아래쪽 3번도 납기 다음 날이에요. 고지 납부 기한 다음 날. 기한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한 다음 날인데 이건 출제관성 희박하니까 다만 납기 다음 날로 기억하시면 좀 편하다. 기산일 정도 말 문제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권리 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채워져야 되는 건데 중간에 권리 행사로 볼 만한 사유가 발생해 버리면 징수행사 한 거니까 중단돼 버린다. 다시 시작되는 거다. 중단은 다시 시작되는 거다. 근데 정지는 봐주고 있는 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은 잠깐 섰다가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일시정지라고 했죠. 중단과 정지 구분하시고 그 사유들이 교재에 있으니까 그걸 좀 어쩌서 암기해야 돼요. 양이 좀 최근에 늘었는데 일단 중단은 간단해. 중단은 납부고지 돈 달라고 하는 거죠. 독촉도 마찬가지죠. 교부청구도 마찬가지야. 이게 국지법 들어보시면 바로 알게 돼요. 국지법 이제 공부하시면 교부청구. 자, 압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압류도 돈 달라고 세금 걷어가는 행위잖아. 압류 걸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면 중단돼 버린다. 압류, 교부청구, 독촉, 납부고지 네 가지 암기하시면 돼요. 다 돈 달라고 하는 느낌 가지시면 돼. 요거 섞어갖고 또 이제 틀린 집은 만들겠죠. 정지 사유랑 막 섞어가지고 정지 사유에 또 중단 사유를 넣어가지고 하나씩 넣어가지고 틀리게 만들기도 하고 구분 잘하셔야 됩니다. 중단은 징수권 행사로 볼만한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징수 행사한 거야. 그럼 다시 불행사 상태가 시작되는 거니까 다시 5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납부고지, 독촉장 띄우는 거, 교부청구. 내가 뭔가 압류 걸려고 했더니 타 기간이 와서 내가 소득세 세무서인데 부가세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얘 재산에 압류를 이미 걸어버린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하지? 그럼 교부청구. 압류했으니까 팔고 이것저것 매각해서 세금 걷어갈 때 당신이 먼저 걷어가고 남은 찌꺼기 있으면 나 좀 주세요. 교부청구하는 거야. 나도 좀 주세요. 아니면 참가 압류라는 것도 있어. 나중에 국지법 보시면 참가 압류. 압류를 같이 참가하는 거죠. 근데 선순위 압류권자가 먼저 가져가니까 후순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것도 그냥 내가 그냥 그 자체 압류 거는 경우 당연히 뭐 내가 우선권 가지고 압류 거는 거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이것도 걷어가려고 하는 거다. 요 네 가지가 중단 사유. 그다음에 정지는 뭘까요? 정지는 잠깐 봐주고 있는 기간이에요. 자, 먼저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사유 분납이 있네. 분할 납부, 그죠? 납부를 쪼개서 내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방에 내라고 하지 않고 쪼개서 내. 분납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가 밑에 리을의 연부연납이에요. 이거는 1년 단위로 쪼개내는 거야. 이게 상증세 쪽에서 연부연납 나오는데 상증세, 상속세, 증여세 쪽에서 나오는 건데 연부연납. 연이 들어 연, 달력의 1년, 연부연납. 1년마다 쪼개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뭐 사유 만족하면 20년 동안 쪼개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되게 길게 쪼개내는 게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거야. 상증세 세금도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쪼개내는 거다. 자, 연부연납. 분납 보시면 뭔가 납부를 좀 기간을 더 길게 해서 쪼개내는 거구나 하면 정지하는 거다. 정지. 이해가 좀 됐을 거고요. 리은은요. 리은은 납부 고지의 유예 또는 독촉장이나 이런 뭐 어떤 고지서에 어떤 적혀진 기한을 연장해 준다든가 뭔가 봐주고 있는 거예요. 기한 연장. 사유가 다 있어요. 이건 국신법 등을 공부하시면 돼. 납부 고지, 독촉장 등에 대한 기한 연장 그쪽 보시면 나오니까 그쪽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징수 유예도 마찬가지예요. 국신법에 나오는 얘기야. 징수를 유예한다는 거예요. 징수권 행사를 유예한다는 거죠. 이건 뭔가 사유가 있으니까 좀 봐주면서 유예시켜 주는 거야. 봐주는 거지 이게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죠. 봐주고 있는 거지 게으른 게 아니다. 지금 게으른 기간이 5년 채워버리면 야 과세관청 너 게으르게 왜 돈 달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지금 계속 채웠어. 그럼 납세자는 5년 지나면 그동안 돈 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없는 줄 알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느닷없이 나타나서 또 걷겠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이건 봐주고 있는 거다. 또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압류나 매각의 유예 다 국신법에 나오는 것들이야. 압류하고 매각하는 것들 유예시켜 주는 거야. 압류 걸고 막 그래버리면 얘가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이것까지 해버리면 더 어려워진다. 조금 봐주면 조금 살아나면 그래도 세금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왜 완전히 망해버리면 세금 아예 못 걷잖아. 그러니까 봐주는 거다 이거죠. 좀만 봐주는 거다. 자, 압류 등에 대한 어떤 유예, 또 압류했다가 파는 것도 유예할 수 있다. 매각도 유예할 수 있다. 연무연납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 좀 이해가 됐죠? 여기에서 뭐 봐주는 것들 느낌을 가지시면 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 중단 사유인지 정지 사유인지 안 보고 쓰는 건 아니니까. 안 보고 쓰는 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외워서 쓰는 거고요. 세법학 시험 볼 때. 자, 미음 가시면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이에요. 소송. 자, 이제 과세관청에 세금 걷어가려고 하는데 얘 재산이 아무것도 없네. 봤더니 왜 없을까? 봤더니 재산을 빼돌린 거야. 세금 뜯길까봐, 압류당할까봐 다른 자한테 넘겨놓은 거야. 사행위를 한 거지. 사행위. 과세관청을 해야 하려고. 그러면 과세관청 안 했다면 이거를 뺏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 거는 거야. 소송 걸어서 이 재산을 얘 앞으로 돌려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한테 걷어가려고 했더니 이미 5년 채워버렸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소송은 아시다시피 길게 걸리잖아요. 길게. 그죠? 사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얘가 지금 세금 못 내고 있는데 얘한테 걷어가려고 했더니 얘가 없어 돈이. 그래서 세금을 못 걷고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누구한테 받을 돈이 생겼어. 얘가 받을 돈이 채권자라는 거야. 얘가 이 체납자가 세금 못 내고 있는 자가 채권자예요. 그러면 받아와야 되는데 얘가 안 받으려고 해. 어차피 받아와봤자 세금 뜯기니까. 그러면 내가 그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신해서 과세관청에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는 거야. 그거를 채권 받아내려고 받아내서 그 돈은 국가가 이제 세금을 걷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소송이 이겼네. 이겼는데 또 시효가 완성이 돼버렸네. 그럼 문제가 되니까 이때도 정지한다. 잠깐 쓰는 거다. 소송이 진행 중 기간은 빼고 판단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섰다가 다시 가는 거다. 아셨죠? 소송 두 가지. 사행위 취소의 소송,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른 대위 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 안 하고 있는 거야. 체납자가. 어차피 받아봤자 세금 뜯길까봐 이런 경우라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대위 소송을 하는 거다. 자, 얘가 또 외국에 나가서 도망다니고 있네. 마지막 비읍이 체납자가 9개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 나갔다가 소멸시 완성되면 들어와야지. 자꾸 버팅겨 나가는 거야.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그 나가서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정지가 되는 거니까 시효 완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밑에 꽃표시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신 것 중에 그 아까 소송이 있죠, 소송. 자, 이게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권리 행사 뭘로 하면 돼? 아까 중단 사유가 납부 고지. 이건 돈 달라고 고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독촉장 띄우면 되잖아. 그럼 계속 게으르지만 않고 계속 띄우면 될 거 아니냐 싶은데 사실은 납부 고지 한 번밖에 못 해요. 독촉장도 한 번밖에 못 띄워요. 한 번씩밖에 못 띄워요.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압류 들어가서 재산이 없어. 그럼 이걸 못 걷죠. 못 거는 상태로 계속 하면 찾아내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이제 뭔가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꾸 이제 시효는 흘러가는 거죠. 이제 고지는 못 띄우니까, 독촉장도 못 띄우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야, 소송을 하자, 소송. 그래서 소송을 막 남발하는 거야. 이 소송 진행 중이면 기간이 이게 정지가 되는 거니까 소송 걸어놓는 거죠. 야, 5년 다 채우게 생겼다. 야,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야, 그러면 소송을 막 제기해 버리는 거야. 소송을 남발하는 거죠. 이걸 방지하려고 그 소송이 밑에 꽃표시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란 거는 소송이 이기지 못한 거야. 각하, 기각, 취하돼 버린 경우는 이때는 시효 정지 효력이 없다. 이래 있죠? 말 문제. 소송을 남발할까봐 그런 거다가 있고 반대로 그럼 국가는 소송도 남발. 어쨌든 뭔가 발버둥을 쳐서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못 걷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판례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자 거기 판례들이 나오는 최근의 판례들이 거기 중단 사유에 들어가 보시면 납부 고지 독촉 교부총 압류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이제 법전의 표현 어떻게 되냐면 이 중단 사유는 시효에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돼 있어. 민법.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사유들은 세법에 납부고지 독촉 이런 게 정해놓은 게 세법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거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출발된 거냐면 민법상으로 우리 개인 사인들 간에 돈 달라고 하는 권리 행사도 소멸시 완성되면 못 달라고 하겠죠. 내가 쟤한테 돈 빌려줬는데 시효 완성돼 버리면 돈 달라고 못 하는 거야. 그럴까봐 민법에서는 내가 얘한테 돈 받을 게 있고 요거를 지금 내가 시효 완성될까봐 시효 완성을 막으려고 재판상에 청구를 하는 거야. 나는 노력하고 있어요. 난 게으른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민법상의 어떤 재판상의 청구가 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인정을 해줘요. 최근 들어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걸 세법에서도 받아줄 거냐? 그러면 규정이 아까 뭐라 그랬죠? 문헌적으로 본다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돼 있으니까 받아줄 거냐? 근데 세법에 특별한 규정으로 볼 거냐? 이 네 가지를 이거 외에는 아닌 걸로 세법이 못 받고 있는 걸로 볼 거냐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의 해석이 아니다.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재판상의 청구도 인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과세관청이 5주 못 났으면 5년 동안 돈 달라고 못했을까 싶지만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5년 동안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고지나 독촉을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압류 걸 게 많이 있고 그러면 압류 걸고 막 등가하면 되지만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하면 또 소송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보면 찾기 어렵고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중단 사유 중에 민법상의 재판상의 청구도 인정된다. 메모해 놓으세요. 그냥 청구.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판례적인 얘기야. 우리 세무사 시험 쪽에선 회계사 시험 쪽은 조금 이제 아니긴 한데 어쨌든 회계사 시험 쪽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죠? 이렇게 됐고 자 재판상의 청구 같은 것도 있다. 단순히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인 거야.
청구를 하는 거 재판상 재판을 거는 거지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중단돼 버렸으니까 다시 시효가 또 5년 채워야 되는 거니까 낫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또 뭐라고 하겠어? 이거에 대해서 재판상의 청구를 인정하면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가 돼버린다. 너무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재판상의 청구가 중간에 들어온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뭐 당연히 이제 청구를 하겠지. 재판상 청구를 해석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다 이제 시효 완성될 것 같으면 재판상 청구 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국가는 안전하게 걷어갈 수 있다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좀 불만이 그 학자들 입장에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괜히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공부하시면 나중에 자 그렇고 자 그리고 맨 밑으로 가시면 완성의 효력이에요. 이제 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납세무 소멸되는 거죠. 어제 장래효가 있어요, 소급효가 있어요. 시효 완성은 제척기한 만료는 장래효. 앞으로 부가권행 사람 못하면 돼. 앞으로 확정을 못 짓고 끝나버리면 돼. 그런데 반대로 소멸시효 완성은 소급효. 소급해서 없었던 걸로 돌려야 가산세 같은 것도 싹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효 완성은 소급효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세징수권이 기산일 소급하여 소멸된다 이거죠. 소급하여. 그래서 가로 열고 각종의 강제징수비라든가 이자 상당액 등 여러 가지 달라붙어 있는 것도 다 같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가보시면 원용을 불필요로 한다. 똑같네요. 제척기한 만료랑 원용 주장할 필요 없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시효 완성이 되는 거니까 내가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돼 있고 동그라미 2번은 자 주된 납세무자의 소멸시 완성이 되면 이제 좀 이따 보실 보충적 납세무자도 같이 소멸된다. 이게 이제 부종성이라는 건데 좀 이따 들어보시면 돼. 주된 납세자가 세금 못 내니까 2차적으로 책임지는 자들이 있어. 얘가 못 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가 있어. 그럼 얘가 못 낸 걸 책임지는 자들은 얘 납세무가 시효 완성돼 소멸돼 버렸으면 당연히 얘도 같이 소멸되는 거지. 2차 납세무도 같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주된 납세자의 못 낸 세금을 2차적으로 책임지는 자들은 2차니까 1차가 없어져 버리면 2차도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미라는 거야. 시효 완성되면 주된 납세자한테 시효가 완성되면 보충 납세무자인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자들 모자란 부분을 그 자들도 같이 없어진다. 따라다닌다는 거야. 따라간다는 거야. 이게 부종성이란 표현이에요. 부종성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요 얘기는 이거는 제척기한 만료에는 들어가면 안 돼. 왜? 들어갈 수가 없어. 2차 납세무가 나오지 않아. 2차 납세무 세금이 확정이 안 되고 끝나버리는 제척기한 만료에 2차적인 납세무자가 왜 등장하겠습니까? 등장 자체를 못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얘는 확정 납세무의 소멸시효잖아. 제척기한 만료는 성립은 됐지만 확정을 못 짓고 끝나버리는 건데 확정돼서 못 걷어가니까 2차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등장하는 건데 등장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척기한 만료에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됐죠? 2차 납세무 좀 이따 들어보시면 돼요. 주된 납세자가 세금 못 냈을 때 내는 게 2차 납세무. 세금을 못 냈을 때 세금도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 끝나는 게 제척기한 만료잖아요. 부과를 못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경우니까 2차적인 책임지는 자가 없다. 자 됐습니다.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어제 봤던 제척기간과 소멸시 완성까지 같이. 자 455페이지 가시면 12번 문제. 자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나 무신고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년이죠. 5년. 일반 5년이고 무신고는 7년이고 부정행위가 들어가면 10년이죠. 5년, 7년, 10년. 여기 거리는 7년, 10년, 15년. 기본. 상증세는 원칙 10년, 틀어지면 다 15년. 그죠? 자 13번. 나오죠? 상증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나 이런 거 등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맞죠? 뭔가 무신고라든가 거짓신고, 누락신고, 부정행위가 들어가 버리면 다 15년. 그렇지 않다면 원칙은 10년. 기본 출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등등. 자 이게 뭔지 느낌이 이제 그 다 외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증세 쪽이 나오면 뭔가 찾기 어려운 것들 나중에 알았다. 우리 등기나 등록 명의회사가 안 되는 골동품이나 서화 등을 할머니가 손자한테 줬다 이런 거 어제 했던 그런 등의 사유가 나오게 되면 제척 기간은 어떻게 돼요? 평생 따라다녀. 평생. 안날부터 1년. 죽음은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고 됐잖아, 그죠? 그래서 원칙 지금 그간에 불구하고 30년에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죠. 30년이 왜 나와? 그냥 안날부터 1년이야. 안날부터 1년. 자,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가 있고요. 15번.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등 이런 불복제도나 또는 안 돼서 소송까지 가서 소송 같은 게 붙어서 이런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한에 불구하고 해당 결정 관련된 또는 판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 맞죠? 조세 쟁송, 특례 제척 기간. 자,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처분은 후속적인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재결청에 그 판사가 내린 결론에 따른 그 내용에 관련된 후속적인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 제3자에 대한 거 다른 과세에 한 다른 세목이 다 안 된다고 돼 있었으나 되는 것들 예외적으로 봤죠. 되게 중요한 것들. 명의대여자 실사업자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실질 기속자 가능하다 다른 세목 가능하다 개정됐다 다른 세목 연동된 다른 과세에 의한 가능한 걸로 몇 년 전에 바뀌었고 자꾸 바뀌고 있다. 점점 이제 확장해서 하자 치유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자 치유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거. 자 연결 지우시고요. 16번 후발적 사유리랑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좀 이따가 공부해보자. 16번은 경정청구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16번 이제 나중에. 자 17번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가 과세가 됐대요. 그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한을 같이 적용한다. 맞죠? 부담부 증여는 같이 가는 거야. 증여세 쪽이 기니까 그쪽이 맞추고 있는 거야. 증여세 쪽이 기니까 증여세 쪽 연동돼서 단순 증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부담부 증여네. 증여세를 감액해 주세요. 감액이 됐네. 증여세 줄이고 다시 부담을 지어준 그자 아버지한테는 양도세 매기려고 했더니 못 매기면 문제가 된다. 같이 따라간다. 증여세 쪽에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 쪽에 맞췄다. 18번 역외거래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국조법에 따라 조세 부가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외국에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정보 요청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뭐 등등 나오는데 다 틀리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18번 출발 첫째 줄에 역외거래 관련해서 원칙적인 제척기간 지난 후에도 잘못됐어. 원칙 제척기간 지나기 전에 제척기간 만료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권한 있는 상대방 당국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제척기간 만료 전에 움직여야 돼. 만료된 뒤가 아니라 만료 전에 움직였는데 저쪽의 당국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요청한 날부터 몇 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보를 받았다면 그 정보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아니고 1년이에요. 이것도 1년 이내에 필요한 부가처분할 수 있다. 다 잘못되어 있네요. 이것저것 그죠? 오른쪽에 파란 글씨 되어 있는 것들 해설에 들어가 있는 거 잘 주의해서 포인트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19번 신고 납세 제도 국세에 있어서 중간연합이나 예정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세부가 제척기한 기산일 우리 제척기한 기산일 때 뭐였죠?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 기한 다음 날 기산일 그때 신고는 중간에 하는 신고 미리미리 신고하는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제? 그래서 예정신고나 중간연합 같은 것들 이 부여가 있는 경우에도 제척기한 기산일은 그 중간연합이나 예정신고 기한이 아닌 정기분 또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로 한다. 이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중간연합이나 예정신고에 대한 신고기한 다음 날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정규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을 부여해 주는 걸로 한다. 과세관청 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 과세관청은 더 긴 게 좋으니까. 기산일이 늦게 시작되는 게 좋겠죠. 부가권 행사 유효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주면 좋은 거니까. 그죠? 네, 그런 느낌. 20번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5억 이상 국세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며 맞고 해당 소멸시 완성되기 전에 납부고지, 독촉, 연부연납, 압류가 있을 때는 준행이 중단된다. 한 놈이 껴들어갔네. 연부연납은 봐주는 거니까 정지사유야. 중단사유가 아니라. 21번 납세무자가 법인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 소멸시효 기간은 기산일은 법정 신고 납부기 한 다음 날로 한다. 이거죠? 법정 신고 납부기 한 다음 날로 한다. 원칙. 신고 납부 세목 신고했을 때. 22번 국세부가권 제척기간 만료와 소멸시효 완성은 기산일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소급효가 있다. 뭐만? 소멸시효 완성만. 제척기간 만료는 장래효가 있다. 그래서 장래효. 장래를 향해서만 부과할 수 없다. 그럼 하면 끝나는 거야. 23번 부가권은 납세자의 납세물을 강제하는 청구권에 행사하며 부가권이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어제. 부가권은 형성권이었어.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성,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발생해버리는 세금 찾아내서 부과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부과, 일방의 의사표시. 청구권이 아니란 말이야. 청구권은 징수권이 청구권이지.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 이행을 필요로 하는. 자, 그래서 부가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고 국세 징수권은 과세관청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는 형성권 뒤바뀌어 있네, 그죠? 자, 징수권은 청구권이고 국세 부과권은 이거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됐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 내용. 자, 445페이지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가 나오네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자, 이제 우리가 확정된 납세무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근데 그 신고하거나 이렇게 확정된 납세무 자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정신고 자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죠? 자수를 할 수 있게 수정신고를 만들어놨으니까 자수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얘가 잘못 신고한 걸 잡아내야 되는데 자수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 행정력이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고맙죠. 자수해 주니까. 그럼 자수를 많이 유도하려고 또 혜택도 주고 있고 수정신고 하세요 하면 가산세가 붙는데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걸 감면해 줄게요 이런 것도 있고 막 하면서 절충해가지고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납세자 스스로의 자기 시정 수정신고 이런 게 있으면 하고 또는 반대로 경정청구는 뭐예요? 경정청구는 이제 세금 많이 낸 거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정청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내버리면 그냥 끝이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줄이고 싶으면 입증해봐. 입증하면 경정청구 들어오면 확인해보고 줄여도 줄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게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 기한 내 신고 안 한 자들은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고 이제 기한 지나버렸으니까 아유 끝. 그러면 과세관청이 일일이 찾아내갖고 무조건 세금을 걷어가야 된다. 이것보다는 기한 지났어도 신고를 하면 숙제검사하면 또 좋으니까 행정력의 절감의 의미가 좀 강한 거야. 자, 그리고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가산세는 좀 깎아줄게라고 하는 게 따라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우리 수정신고 먼저 보자. 자, 수정신고는 자 상황이 어떤 거죠? 자, 대충 줄거리 잡은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교재 보시면서 정리 잘 해놓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수정신고. 자, 이 연도가 있어요. 이 연도에 자, 얘가 이제 연도에 어떤 법인세라고 칠까요? 법인세. 그래서 이 연도에 실제 얘가 내야 되는 법인세가 법인인데 법인세가 얘가 이러면 10억이래. 10억의 법인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3월 달 내에 이제 신고를 납부할 때 신고를 얼마로 해버렸냐면 신고를 5억을 해버렸어요. 뭐 의도했든 의도지 않았든 간에 결과는 과소신고가 됐네. 그죠? 그러면 이 과소신고한 거는 얼마 동안 안 걸리면 되지? 신고는 했는데 무신고 아닌데 사기나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친다면 일반적인 무신고라고 친다면 일반적인 과소신고라고 친다면 5년인가 제척기간이 5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요 제척기간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 날일 거야. 4월 1일부터 요 다음 날 요때부터 쭉 따져서 이게 5년일 거예요. 5년. 5년간 얘가 숨어 다니면 될 거다. 안 걸리면 되겠지. 그러면 그냥 괜찮다. 5년 딱 채운 다음에 그 다음 날 가서 세무서 가서 약 올리면 되는 거예요. 왜 못 찾아냈냐고 막 그러면서 일 똑바로 하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척기간 지나버리면 부가권에서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다가는 다음 연도에 조사 매번 나오고 하겠지만 그죠? 어쨌든 자 5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부과 못하니까 이때까지만 안 걸리면 되는데 과세관청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대도 잡아낸다 이거죠. 자 그래서 5년이 다 돼가도록 이제 못 찾아내다가 마지막에 딱 찾았다라고 해서 이때 부과가 들어와 버리네. 5억만큼 잘못 신고한 거, 과소 신고한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이때 부과할 때 징수하겠죠 이제. 징수하겠죠. 부과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이제 징수하는데 징수에 가는데 이때 뭐가 붙을까요? 당연히 가산세가 붙겠지. 세금 5억에다가 붙는 가산세 꽤나 많이 붙어요. 5년 다 채웠다면 거의 다 채워버리면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두 가지가 붙죠. 신고를 잘못한 신고 불성시 가산세라고 하는 게 붙고 요게 과소 신고니까 원칙은 10%예요. 이것도 부정행위는 뭐 40%까지 가기도 하지만 자 10% 붙고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야 사실은. 납부지정 가산세가 무서워. 사실은 납부지정 가산세가 하루하루 붙어나가는데 우리 어제 납부지정 가산세가 지금 하루에 10만 불이 22로 개정됐지만 그것도 8% 가까이 된다. 8%. 그럼 5년 따지면 40%가 돼. 40%가 8%씩 5년 동안 따지면 이게 사실 무서운 거지 이제. 납부지정 가산세가 자 여기에 이제 일수 따져가지고요. 일수당 곱하기 하루하루 10만 분의 22로 개정됐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됐다. 이런 가산세까지 매기면서 추징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자수하는 게 좋겠지. 자수하면 좋겠지. 근데 자수를 좀 빨리 해달래.
빨리. 늦게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이거를 찾아내려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노력을 최대한 안 했을 때 빨리 자수해. 다 돼갖고 자수하면 뭔 의미야? 응?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하는 행위를 세무서가 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조기에 좀 해줘. 그래서 2년은 2년. 그래서 요때 2년. 자, 요때 2년 내 요때 수정 신고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수정 신고. 자, 이거 하게 되면 그러면 혜택을 줘야죠. 당근을 줘야지만 빨리빨리 움직일 거 아닙니까? 수정 신고하게 되면 이때 가산세. 그중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거를 감면해 줄게라고 돼 있어요. 2년에 수정 신고하면 차등을 둬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2년까지 해서 차등해서 90%, 75%, 50%, 30%, 20%, 10%. 그래서 차등해서 가산세 감면을 준다. 아셨죠? 감면율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좀 몇 번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감면이 된다. 자, 이게 되는데 이때 가산세 감면할 때 이때 주의할 점이 나옵니다. 말문제. 신고 수정 신고를 하는 게 자수하는 거지. 아유, 저는 10억이 맞는데 5억 했으니까 5억 더 신고할게요. 수정 신고할게요. 근데 돈은 지금 없는데 신고만 하고 납부는 좀 안 해도 감면해 줄 거예요? 감면해 준다는 얘기야. 신고만 했으면 과세관청은 일단 알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든.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 없다. 이제 알았어. 이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납부는 돈이 없니? 좀 늦게 내더라도 감면은 해줄게. 이거 신고에 대한 감면이 가산세니까. 납부 안 해도 감면해 준다. 납부 안 해도 한다. 아셨죠? 납부한 경우에만 틀린 지문이야. 납부 안 해도 감면해 준다. 자, 근데 이게 자기 시정을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거지. 얘가 보니까 2년 내 수정 신고 들어왔는데 조사 나갈 걸 알고 한 거야. 걸렸구나. 아유, 야, 그러면 다음 달에 조사 나오는데 알았어. 어떻게? 자, 그래서 알아서 빨리빨리 움직여 수정 신고 자수하자. 이거는 자기 시정한 게 아니라 걸린 걸 알고서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경정을 알고서. 그래서 이때는 감면 안 해준다. 반대로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서 한 경우에는 이때는 배제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야. 경정을 알고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부가가세 공부할 때 보면 계속 수정 세무계산 할 때도 세율 잘못 적용하거나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뭐 필요기준상이 잘못 착오 외의 사유로 이렇게 할 때 경정 알고서 하면 수정세무 발급 못한다고 돼 있잖아. 수정세무계산 자체를 발급 못한다.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얘기. 경정을 알고서 하면 감면 안 해줄 거야. 자기 시정이 아니니까. 걸린 거 알고 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수정 신고를 하면 해준다. 이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이 있고요. 납부지와 가산세는요. 감면 해줄까요? 얘 감면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야. 얘가 왜 감면인데? 얘는 빨리빨리 하면 뭐야? 이게 줄잖아. 자체가. 그죠? 감면해줄 필요 없고 얘는 일수가 줄어드는 거지. 빨리빨리 하면 일수가 줄어드는 거지. 날짜가. 하루하루 10만불 20이니까. 이게 줄어드는 혜택을 받으면 되지. 별도의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수정 신고해도 수정 신고하면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모두 감면된다. 틀린 지문.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알아서 빨리빨리 하면 하루하루 빨리빨리 하면 하루라도 하면 10만불 20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날짜 줄여라 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감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수정 신고는 이렇게 기본 틀이야. 이 기본 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정 신고는 자수하는 것도 이것도 기회를 받으려면 대상자 누가 수정 신고할 수 있냐? 대상자. 일단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한 자 가능하고요. 기한 지나 신고한 자도 수정 신고할 수 있어. 기한 후 신고도 기한 지나 했는데 이게 너무 적게 신고한 건 자수할 수 있어. 기회를 주는 거야. 원래 안 됐거든요. 기한 내 신고자만 됐거든. 근데 기한 후 신고자도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도 가능해요. 다만 누구는 안 되는 거라면 기한 후 신고라도 했으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결정받은 자, 세무서에서 결정을 받은 자, 그 자는 수정 신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정 받았는데 그게 과세관청이 조금 잘못 이제 해서 조금 줄여갖고 결정한 거야. 나는 더 할 게 있는데 자수한다? 그거 못해요. 그죠? 못해요. 기한 내 신고자 또는 기한 후 신고자, 신고한 자가 가능한 거야. 기한 지났더라도 신고한 자만 가능하다. 자, 근데 이런 자는 어떻게 하죠? 내가 연말예산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공제받을 것들을 과다하게 많이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세금을 들낸 거지. 공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잘못된 거 알았어. 수정 신고하려고 했더니 기한 내 신고했나요? 연말정산 회사가 정산해서 하고 끝내버렸잖아. 내가 신고한 적 있어? 나는 직장인인데 나는 추가 소득도 없어. 5월달에 세무서 간 적도 없어. 신고 의무가 면제된 자지. 이자도 가능한 거예요.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또 신고해야 되지만 안 한 게 아니라 할 필요 없으니까 안 한 자. 즉 면제가 된 자. 면제가 된 이자도 가능하다. 아셨죠? 자,
대상자. 그럼 사유는 뭐 아시다시피 수정신고는 증액하는 건 자수하는 거니까 과소신고됐거나 환급을 많이 받았을 때, 신고를 적게 했거나 과소신고했거나 아니면 과다 환급 받았을 때 이게 되겠죠? 사유가. 그럼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이제 지금 대충 말씀드리고 경정청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교재 보고 말씀드릴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누가 가능하냐 수정신고를. 자, 그리고 언제까지 가능하냐 대상자 그리고 뭐 때문에 사유는 뭐냐 이죠? 사유 말씀드렸고 자 언제까지 가능하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자 이게 아까 제척기간 5년 지나버리면 다음날 가면 놀려먹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처럼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가능한 거야.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왜? 만료된 뒤에는 수정신고를 왜 하는 바보지. 제척기간 지났는데 아유 내가 국가에다가 도움 받았으니까 국가에다가 세금 내야지 하면서 수정신고 5억 더 낼까요? 지나버렸으면 약 올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자 근데 만료되기 전이긴 한데 과세관청에 와서 나한테 경정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난 거지. 이제 경쟁을 10억으로 바로 잡아버렸어. 그럼 내가 수정신고할 필요 없죠? 걸렸으니까 이제. 그래서 결정하에 통지하기 전, 경정에 통지하기 전, 경정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이런 거. 자 효과는 자 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좀 있고 수정신고하게 되면. 그럼 이때 수정신고하면 이게 확정이 될까요? 확정력이 있을까? 수정신고로서. 자 내가 처음에 신고기한에 신고를 했어. 신고납부 세목이고 신고기한에 신고를 했어. 그럼 신고 확정력 있어 없어? 확정이 돼 안 돼? 신고납부 세목에 신고하면 확정이 돼야 안 돼요? 확정이 되죠? 확정권자가 납세자잖아. 신고납부 세목에 신고하면 이때 확정이 됐네. 자 그런데 얘가 또 수정신고했네. 이것도 확정력을 가져요. 기한 내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만 확정력이 있어. 지금 우리가 쭉 보실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계속 볼 텐데 싹 다 확정력이 없는데 요런만 확정력이 있어. 누구? 기한 내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가 확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한 후 신고한 자는요? 기한 지나 신고한 거, 기한 후 신고 얘도 수정신고할 수 있어 없어? 이 때문에 아까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신고 면제자가 가능하다며. 그러면 기한 후 신고자도 수정신고할 수 있잖아. 근데 기한 후 신고 자체가 확정력이 있을까요?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을까? 기한 내 신고만 확정력이 있고요. 기한 후 신고 자체는 확정력이 없어요. 기한 후 신고하면 3개월 내 과세관청 결정해 주라고 돼 있어. 결정해야지만 확정되는 거야. 과세관청에 결정이 있어야지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한 후 신고자가 수정 신고했다면 이건 확정력이 없는 거야. 처음에 기한 후 신고 자체가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놈에 대한 수정 신고도 확정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만 확정력이 있다?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 신고만 확정력이 있다는 거야. 기한 내 신고자의. 아셨죠? 명확하게. 그럼 좀 이따가 보시 경정청구는요. 경정청구는 세금을 줄여달라는 거 아니야 이제. 경정청구만으로 확정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바로바로 줄여들게 확정이 돼버리게. 경정청구는 다 세무공무원들이 확인해 본 다음에 2달 내에 결정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확정력 갖는 거기 때문에 확정력이 싹 다 없다고요. 지금 보시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가 뭐만 있다? 수정신고 자체가 확정력 가지려면 기한 내에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만 확정력이 있다. 아셨죠? 계속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확정력이 있느냐, 감면되느냐 이런 것들 효과로 이런 것들이 교재 가시면 정리가 돼 있죠. 자, 수정신고 볼게요. 자, 대상자, 기한 내 신고자 잘 보시고 기한 후 신고자도 가능하네. 가로 열고 면제자도 가능하네. 신고 후 면제자, 그죠? 말씀드린 거예요. 대상자 딱 기억하시고. 자, 사유는 뭐겠어요? 과소 신고했거나 애처럼 실제 법인세가 10억인데 5억으로 과소 신고했거나 또는 과다 환급 신고한 거야. 반대로 환급을 많이 받아간 거지. 이것도 그죠? 환급 많이 받은 거 토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토해내는 게 수정 신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과소 신고했거나 과다 환급 신고했을 때. 근데 불완전 신고라는 게 있네. 불완전 신고. 완전하지 않은 신고야. 자, 불완전 신고는 뭐냐? 보기 전에 다 훑어본 다음에 보시죠. 자, 밑에 기한 언제까지예요? 결정 경정하에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척기한 끝나기 전까지. 결정 경정하에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척기한 끝나기 전까지. 자, 아시겠죠? 이것도 문구 그대로 제척기한 끝나기 전. 끝난 뒤에 하면 바보야. 부과할 수 없는데 자수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부과를 못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자, 됐죠? 그리고 걸리기 전까지. 걸리기 전으로서 제척기한 만료 전까지. 확정력이 있느냐? 기한 내 신고자, 신고납부 세목 기한 내 신고자 얘만 확정력이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X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한 후 신고한 자의 수정 신고는 확정이 없습니다. 그럼 효과는 가산세 감면된다. 그죠? 자, 돼 있죠. 감면된다. 감면되는 율은 밑에 보니까 신고 부선 시 가산세 감면되는데 한 달 내, 3개월 내, 6개월 내, 1년 내, 1년 6개월 내, 2년 내, 90, 75, 50, 30, 20, 10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디귿 중요한 거 있네. 납부 안 해도 감면된다고요. 리율도 말씀드린 거죠. 경정 알고서 하게 되면 감면 배제한다고요. 두 가지 말씀드린 거죠. 안 해도 감면, 안 내도 감면, 신고만 하면 혜택 줄게. 그리고 경정 알고서 하면 혜택 없어. 아셨죠? 여기 다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불완전 신고 안 받네요? 불완전 신고. 자, 그럼 불완전 신고는 뭘까? 불완전 신고는 자, 우리 장부에다가 이제 분개할 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받은 거야. 그래서 현금이 100이 들어왔고요.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회계상으로 수익 잡아놨대.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그러면 세법은 이거 어떻게 바라보지? 자, 현금 들어왔고요. 이거 입금인가 아닌가?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에서 나한테 보조금 준 거야. 순자단 증가설, 법인세. 입금으로 봐야 안 봐요? 입금이죠. 당연히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이나 이런 거 다 입금이야. 보험차익도 입금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 쪽에 공부하고 하다면 충당금 쪽 공부하고 하시면 이상한 충당금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입금인데 국가에서 보조금 준 거는 좋은 쪽에 뭔가 잘 쓰라고 용도를 정해가지고 뭐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석유류 같은 거 사라고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네 사업에 필요한 거 써. 국가가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국가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해주니까 참 고맙다 야. 그러니까 보조를 좀 해줄게. 국고보조금 준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돈 들어왔으니까 입금이지 뭐. 당연히 이게 입금이 돼야 돼. 국고보조금 똑같이 이제 보조금이 입금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입금이면 지우고 지우면 조정할 게 없어요. 같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특별히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입금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자산 취득에 돈이 모자랄까 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상과 충당금이라고 과세 이연한 제도를 적용해 주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똑같은 금액 이거에 대해서 요건 충족했다면 얘를 송금으로 만들어내고 100만큼 이상각 충당금을 대변에 설정을 해서 자, 조정을 하는 거지. 이제 어떻게 조정하면 돼? 얘는 같으니까 얘만 조정하면 되겠네. BT 간에 얘만 그러면 송금 산입이 되겠지. 이상각 충당금 금액은 100 하고 마이너스 2보 처리했다가 나중에 해당 자산 등이 나중에 소멸되는 과정에서 추인하는 과정으로 세금 내는 걸로 나중에 내는 걸로 지금 당장 세금 안 내고 이런 거죠. 이게 과세 이상 충당금 설정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조정하고 이제 신고 들어가면 돼.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안 한 거야. 이제 장부에다 분개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장부에 분개하기를 현금 들어왔는데 자, 이걸 그냥 입금으로 안 잡고 자본에 바로 반영한 거야. 수익을 안 잡고 자본에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본에다가 100을 반영해 놓은 거야. 자본에 100을 잡았어요. 현금 들어왔고 자본이다라고 잡아놨어. 자, 이 상태야. 자, 이 상태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걸리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이거 입금인데, 입금인데. 자, 그러면 이제 세법상으로 요거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수정 신고 한번 해볼까? 조정 한번 해볼까? 자, 세법은 역시 현금 100이고 세법은 요게 입금이니까 결국은 국고보조 입금이다 이렇게 쓸게 그냥. 입금이 100이다 이거지 이렇게. 근데 대신에 또 뭐도 하고 싶어? 송금도 잡아가지고 과세 이연하고 싶어. 100만큼 이상한 충당금. 그럼 조정해봤더니 요 자본에 반영한 거 일로 가면 이거 IS 지우고 나면 얘 조정해야 되겠다. 부채 감소니까 대변 순자단 증가네 입금 산입 자본 차이다. 금액은 100 하고 자본이니까 처분은 뭘로 해요? 기타죠? 자본 차이니까 요거 했어요. 요거 같은 건 지워. IS 지워. 요거 IS 지워. 요거 조정하고 요거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조정 두 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얘 부채 감소 세법 가면서 얘는 부채 증가네. 얘는 증가니까 다시 송금 산입하고 이상한 충당금 해서 100 하고 마이너스 2보예요.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조정을 같이 이제 놓쳤던 거를 지금 와서 수정 신고하면서 이걸 자수 한번 해볼까? 자수하면서 뭐도 받고 싶은 거야? 충당금 설정도 하고 싶은 거야. 과세 이연이니까 받아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했더니 더하기 빼기가 똑같은 금액이 돼버리니 이게 결국은 과다신고가 아니었던 거지. 과다신고 항상 이것만 들어가면 입금 산입, 이것만 조정하면 이건 과다신고니까 입금 산입해서
과소신고니까 이제 수정신고 이거를 자수하는 게 되겠지만 얘도 같이 받아먹고 싶은데 이걸 집어넣었더니 더하기 빼기가 돼버리니까 똔똔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아요. 수정신고는 징역이 돼. 징역이 돼야 되는데 징역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못해.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조사받아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조사하면 이거 해주겠습니까? 과세위원을? 응? 안 해주니까 입금산입으로 얘만 하는 거야. 그럼 얘도 같이 받아먹으면서 수정신고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불완전신고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징역이 되는 게 아니야. 즉 과소신고가 아니었던 거야. 요번에 추가적으로 수정신고 들어왔는데 징역이 아니야. 세금이 늘어나지 않아. 똑같은 금액이 더하기 빼기니까. 그래도 이것도 수정신고를 받아줄 테니까 해. 인정해 줄게. 이게 이제 불완전신고라고 들어온 거다. 이거 불완전신고. 자, 그래서 과도신고하거나 과다 환급이거나 마지막 불완전신고. 가로 열고 국고보조금 등을 입금과 송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서 더하기 빼기 똑같은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금은 더 내는 게 없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자체를 인정해서 받아줄게. 아시겠죠? 이게 불완전신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됐죠? 됐고요. 아래쪽 가시면 이제 경정청구네요. 경정청구. 수정신고 틀 잡아놓으세요. 내용 다 중요한 거 다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경정청구는 반대로 이제 많이 낸 세금 돌려받는 거 말하는 거지. 자, 이제 경정청구인데요. 경정청구는 두 가지로 구분해 크게. 통상적인 일반 경정청구가 있고요. 통상. 그다음에 후발적 사유라고 하는 게 있어. 특이한 거야 이제. 자, 통상 경정청구는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단 볼게요. 통상 경정청구. 자, 얘가 어떤 연도에 또 번 거 가지고 법인세를 내야 돼요. 실제 법인세가 얘가 10억이다. 자, 근데 얘가 신고할 때 미쳤나봐. 신고할 때 15억으로 신고한 거야. 과다 신고한 거지. 쟤는 과소였는데 반대로 과다 신고한 거야. 돌려받아야 되겠죠? 돌려받아야 돼. 5억만큼 줄여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경정청구하는 거야 이제. 수정신고는 자수하는 거고 수정신고, 수정에 신고하는 거고 경정청구는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자, 기간을 천년만년 주진 않고요. 주지 않고 요거에 대해서 5년간이다라고 되어 있어. 5년간. 자, 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에요. 경과 후 5년. 이때부터 이제 다음 날 경과하면 이때부터 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기본 5년은 장부 보존 기간도 원래 5년이고 뭐 이것저것 확인하는 것도 뭔가 관리하고 하는 것도 5년이다. 더 길게 끌면서 나중에 한참 지난 거 갖고 와서 줄여달라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5년간 딱 못 박아놨죠. 일단 기본 통상 5년간. 여태까지 이제 경정청구 들어오면 그러면 경정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5년 내에 이제 내가 경정청구 들어갑니다. 이제 경정청구 5년 딱 되기 전에 경정청구 들어갔어요. 경정청구하는 거지. 돌려주세요. 자, 그럼 경정청구는 줄여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로 확정력이 없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경정을 해줘야 돼. 내가 경정을 청구했으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 5억 줄여줄게. 15억 냈니? 5억만큼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경정 결정이 떨어져야 돼. 그 결정을 몇 개월 내에 하는 거냐면 2개월 하는 거야. 경정 청구 들어오면 과세관청은 무조건 2개월 내에는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경정을 할 건지 말지 건지. 자, 이때 2개월 내. 이때부터 2개월 내 이때 결정합니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경정 청구 맞으면 경정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2개월 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경정 청구에 대해서 결정에 통지하라. 자, 이때 결정에 통지하는데 이 결정에 통지하는 것이 얘가 이거를 경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경정이 되면 경정 결정이 떨어지면 30일 내 환급이 좀 이따 환급 볼 건데 환급이 30일 내 환급이 대원칙 30일 내 경정 결정이면 이게 환급이 되겠지. 이렇게 흘러가는 정상적이야. 내가 청구하면 5억만큼 돌려줄게. 결정 떨어지고 30일 내 환급하는 게 맞다. 아셨죠? 대원칙.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5억만큼 더 세금 낸 거를 가지고 와서 이때 내가 불복을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불복이란 거 할 수 있을까요? 불복이란 건 뭐냐면 나한테 과세관청 등이 나한테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거나 나한테 억울한 처분을 했거나 내가 뭔가 해달라고 하는 걸 안 들어줬을 때 그때 불복을 하는 거예요. 억울해요 라고 하면서
응? 왜 나한테 이렇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나한테 하셨어요? 불복. 그다음에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얘가 그 사유에 해당됩니까? 나 혼자 10억 진짜 세금은 10억인데 5억 더 낸 거 아닙니까? 과세관청이 나한테 위법부당한 처분한 적이 없고요. 내가 해달라는 걸 안 들어준 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삽질한 거지.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다 없다? 불복을 못 해요. 이건 불복하는 게 아니야. 불복이란 건 할 수 없다. 불복은 뒤에 또 오늘 마지막쯤에 보겠지만 불복할 수 없다. 경정 청구를 해야 돼. 경정 청구. 그랬더니 결정이 떨어졌는데 경정해주면 좋은데 이때 경정해주지 않고요. 만약에 거부한 거야. 거부 통지한 거야. 거부 통지. 그럼 이게 뭐야 이제? 내가 해주세요. 경정해주세요. 한 번 두드렸더니 안 두드려주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처분을 내가 못 받은 거니까 이제 불복할 수 있어 없어? 얘가 불복할 수 있는 거야. 나 혼자 스스로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불복을 바로 못한다. 경정 청구를 거친 다음에 그래서 거부 통지를 받으면 이때 이제 불복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거부 통지를 가지고 불복은 항상 90일 내 하는 거예요. 아셨죠? 개념 90일 내 불복을 하는 거다. 거부 통지 받으면 자 바로 불복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복 못한다. 요 불복 못한다. 요 놈을 뭐라고 그러냐? 불복 못하는 거를 이거를 경정 청구의 원칙적인 배타성이라고 불러요. 불복을 못한다. 나 혼자 신고한 거는 불복할 수 없다. 먼저 경정 청구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받아주면 그때 불복하는 거야. 경정 청구를 거쳐라고 하는 거야. 경정 청구의 배타성이라고 불러요. 경정 청구의 원칙적인 배타성이라고 부르는데 용어 들어본 적 있다 하시면 되고요. 됐다. 요건 불복할 수 있다. 90일 내 하는 거다. 불복은 90일 내 하는 거다. 아셨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때 결정해서 나한테 경정을 해주는 것도 이거 경정해 주는 것도 부가권 아닌가? 부가권? 과세관청이 부가권 행사 유효기간이 제척기간 부가권 행사 제척기간 지났어 안 지났어 지금? 요 5년이 제척기간 아닌가요 원래? 얘가 5년 경정 청구 통상 경정 맞죠? 5년이고 제척기간도 5년이지? 그럼 5년 다 돼서 한 달 남았을 때 만약에 했다면 그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또 2개월 내니까 한 달 더 지나가지고 경정해 준다? 못해요. 제척기간 만료가 돼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척기간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또 연장해 줘야지. 이게 특례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제 못했던 거죠. 경정청구하면서 보겠다. 이게 2개월 내 결정하게 돼 있잖아. 그럼 요 2개월 내 가타부타 부가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제척기간 연장이 된 거야. 일단 들어놓으시고 또 다른 거랑 같이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다 본 다음에 앞에 교재 가서 한번 볼게요. 어제 안 본 거. 느낌 오시죠? 여기에 이제 그래야지만 필요하다. 이게 만약에 한 3년쯤 됐을 때 했다면 그러면 아직 5년이니까 여유가 많이 남아요. 제척 기간이. 근데 거의 5년 임박해서 했다면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5년 지나버려 갖고 경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척기간 만료 이후네. 그래서 2개월 동안은 제척기간 연장해 줬다. 경정 청구일부터 2개월. 우리 특례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몇 년이야? 1년이었다. 1년. 근데 특이한 게 2개월짜리가 있다고 체크했잖아. 요게 2개월 그거야. 자, 여기 있고요. 자, 또 특이한 게 하나가 통상 경정 청구 안에서 특이한 게 하나가 이런 게 있어. 자, 얘가 이제 이런데 본 거 실제 법인세가 10억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신고를 했어요. 신고한 건도 10억으로 신고했어요. 잘했죠? 잘했어. 나는 10억이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과세관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너 실제 법인세가 10억이라고 너도 알고 있니? 친구도 그렇게 했니? 아닌 것 같은데 2억만큼 누락한 게 있는 것 같은데 2억만큼 세금 더 내. 증액 경정을 한 거야. 증액 경정. 세금을 늘리는 증액으로 경정한 거야. 과세관청 부가권사에서 경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증액 경정을 했어. 받았어. 자, 그러면 얘는 증액 경정에 대해서 증액 경정 이제 플러스 2억이다. 2억 더 내라. 이렇게 플러스 2억만큼의 경정이 온 거야. 억울하지 이제. 억울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불복할 수 있나 없나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나한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거지. 내 입장에서 억울한 처분을 한 거지. 처분 있잖아. 증액 경정 처분. 그러니까 이 증액 경정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불복은 며칠 내 하는 거죠? 90일 내 하는 거라 했어요. 불복은 다 90일 내. 자, 불복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특이하게도 이 증액 경정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경정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경정 청구도 가능해요. 증액 경정에 대해서 다시 경정해 주세요. 경정 청구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봐주세요. 경정 청구도 가능해요. 자, 이게 원래 안 됐었는데 들어온 지 꽤 됐지만 어쨌든 이게 들어왔어. 들어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이 불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불복은 불복 청구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 또 좀 이따 볼 때지만 이 불복이란 거는 90일 내 제기해야지 90일 지나버리면 더 이상 못 다투는 걸로 못 박아놨어요. 억울하면 빨리빨리 오라는 거야. 90일. 이게 불가쟁력이라고 하는 거야. 특징이 불가쟁력. 불가쟁력. 싸울 수 없다. 못 싸운다. 90일 지나버리면 더 이상 그거는 왈가왈부 다투려고 하지 마. 90일 내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계속 기간을 많이 주지 않겠다. 자,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못하는 불가쟁력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보니까 얘가 경정청구도 가능하잖아요. 경정청구했어. 그럼 경정청구했더니 얘가 안 받아주네. 그럼 이거에 대한 거부 통지를 받았네. 그럼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거부 통지 받으면 또다시 불복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경정청구는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다? 5년 내에 할 수 있으니까 얘가 한 3년쯤 돼갖고 나왔다면 2년 남았네. 더 길게. 그러면 이 징역 경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90일 내에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불가쟁력이 이제 형해화돼 버린다 그래. 형해화. 불가쟁력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특이하게도 요 경정 청구, 징계 경정에 대한 경정 청구만은 똑같이 맞췄다. 90일 내로. 90일 내로 얘도 며칠 내? 90일 내 하는 걸로 맞춰서 불가쟁력이란 거를 유지시켜 주는 거야. 90일 내에 빨리빨리 움직여. 과태관청에서 뭔가 징역 경정 처분 등 했으면 네가 억울하면 불복을 하든가 아니면 경정 청구도 90일 내에 빨리빨리 들어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간 5년을 다 주지 않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90일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얘가 웃기죠? 이제 징역 경정이 이때 거의 다 돼서 있었나 봐. 해가지고 이제 90일 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이게 한 50일쯤 남은 상태야. 통상 경정 청구 원래 5년인데 5년에서 50일 남은 상태에서 징역 경정이 이루어진 것이. 그럴 수 있겠죠. 과세관청에서 2억 찾아내가지고 2억만큼의 징역 경정이 있었어. 그럼 이제 50일 남았네 이제. 50일. 근데 얘는 경정 청구 며칠 내 할 수 있대? 90일 내 할 수 있대. 원래 통상 경정 청구는 뭐냐 5년밖에 안 되는데 그게 남은 게 50일밖에 안 되는데 40일 정도 더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야. 90일이라고 돼 있는데 90일인데 여기다가 단서 조항에 90일 내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얘가 이제 5년 내 이거는 만족해야 돼요. 5년 내는 만족을 해야 돼. 5년 경과하게 되면 5년 이후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아까 50일 남았다면 50일 내에만 해야 되는 거야. 90일까지 못 기다려. 안 돼. 5년 지나버리니까.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야. 통상 경정 청구는 몇 년 내? 5년에 하라는 거니까 5년 지나면 안 되는 거. 그건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한 5년 다 한 달 전에 30일 전에 했다. 그러면 90일 내 하는 거니까 앞으로 2달 더 60일 정도 여기가 있네?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5년 내. 5년 내는 지켜라. 라는 안에서 이제 90일 내. 근데 만약에 얘가 3년쯤 돼 갖고 했었다. 앞으로 엄청 남아 있죠? 그래도 얘는 90일 내고. 90일. 이 90일을 부여할 때 거의 다 돼서 했다면 90일은 다 주지 못하고 5년이란 제약 조건은 그대로 맞추겠다는 거야. 5년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죠. 이게 징역 경정, 경정 청구에서 뭐 5년에 한다는 얘기하면서 통상 경정 청구 얘기하면서 이게 징역 경정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징역 경정이란 거에 대한 경정 청구는 90일 하는 거다. 아셨죠? 90일 하는 거다. 단 하면서 가로 열고 5년 내라는 얘기 또 할 거야. 말 문제에서 이렇게 맞게 맞춰서 맞는 지문 만들려면 아셨죠? 이게 통상 경정 청구.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가 봐야지 이제. 자, 경정 청구 안에 일반적 사유가 이게 통상이라는 통상. 자, 이 경정 청구. 나 세금 낸 거 줄여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려면 대상자, 뭐 사유, 기한이 있을 거고 다 이렇게 효과도 있고 막 그러겠죠? 보는 거예요. 1번 대상자 누구죠? 경정 청구도 통상 경정 청구. 기한 내 신고한 자 플러스 기한 후 신고한 자. 가로 열고 면제자. 똑같네. 수정 신고랑 똑같이. 사유는 반대로 이제 과다 신고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거나. 위에 수정 신고는 과소 신고거나 과다 환급이고 경정 청구는 과다 신고였거나 환급을 적게 받는 과소 환급이거나. 상황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모두 가능하다고 돼 있어. 징역 경정에 대한 것도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 이 징역 경정에 대한 것도 경정 청구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신 90일 내 하는 것이고. 자, 밑에 기한 나와 있죠? 일반적인 과다 신고, 과소 환급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5년 내야. 5년 내. 근데 징역 경정에 대한 것만은 며칠 내? 90일 내란 말이야. 90일 내. 얘가. 근데 가로 열고 법정 신고 기한 지난 5년 이내 하남. 아까 5년 제약은 있다고요. 5년 내에 하남. 90일을 다 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지. 5년 다 되도록 해가지고 이때 징역 경정이 돼버리면 90일 다 채워서 주지 못하겠다. 이게 돼 있고. 자, 효력은 감액 확정력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확정력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아까 수정 신고에서 기한 내 신고한 자의 수정 신고만 확정력이 있고 나머지 싹 다 확정력이 없다고요. 외워버리면 돼 이렇게.
자, 확정력이 없고 이게 확정력이 있으면 다 경정 청구하게요. 청구하는 순간 바로 확정이 돼버리면 그죠? 그럴 수 없다. 자, 경정 청구하면 2개월 내 밑에 통지, 결정 통지라는 게 나오죠. 2개월 내 결정 경정 통지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2개월 내 결정 경정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개월 내. 근데 2개월 내 하려고 했더니 제척기한 지나버렸으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제척기한 자체를 연장해 주는 게 있다. 특례 좀 이따가 보자. 자, 밑에 니은 최근에 들어온 거죠. 자,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자, 이때 이거예요. 이거 위쪽에. 자, 2개월 내 경정에서 통지를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거부 통지든 뭐든 통지가 와야 되는데 그 2개월 되도록 통지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는 이때 거부 통지 받으면 바로 90일 내 불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억울하니까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2개월 내 결정을 못 하고 있네. 그럼 2개월 딱 지나는 순간 바로 불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복할 수 있다. 자, 그게 니은. 2개월 이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받기 전이더라도 2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는 불복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거부된 걸로 보고 바로 불복할 수 있다는 거지. 준비해서 바로. 자, 그리고 디귿. 경정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내 결정하고 통지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곤란하대. 자기들이 볼 때 좀 힘들대. 시간 내에 하기가. 그러면 그 청구한 자에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2개월 지나면 억울하시면 바로 불복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래요. 알려주란 얘기야. 그런 제도가 최근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됐죠? 이게 통상 경정 청구다. 특이한 놈 하나가 얹어져가지고 좀 복잡하게 만들지만 어쨌든 기본 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요게 있고요. 자, 근데 통상이 있으면 또 하나는 이제 특이한 게 밑에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 이게 좁은데. 자,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예요. 후발적 사유리란 경정 청구. 자, 이때 연도에 이제 법인세, 이제 실제 법인세가 10억이 맞대. 자, 그리고 신고도 얘가 10억을 했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경정 청구 같은 것들을 하려면 억울하면 뭐 따투하는 것도 이제 경정 청구하는 것도 5년 내다. 5년이라는 기간이겠죠, 이제. 5년. 이때까지 경정 청구하면 돼. 그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실제 법인세든 또 소득세든 세금들 이런 것들을 일단 할 때 약간 이게 확정이 안 된 불확실한 상황이 놓여 있는 게 있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소송이 붙어 있어요. 우리 법인이 어떤 법인한테 이제 부동산을 팔기로 하고,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용도 변경해주기로 하고 약정을 맺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 버리거나 하게 되면 그 계약을 이행 못한 거니까 서로 간 다툼이 발생해 소송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뭔가 부동산을 팔았다 우리 법인이 그래갖고 법인세를 계산해서 냈는데 근데 봤더니 이게 나중에 결과는 소송이 우리가 지든가 뭔가 해갖고 양도가 없었던 게 돼버리는 거야. 안 판 게 돼버렸지. 그럼 처분이익이라고 잡아놨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 이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신고할 때는 반영할 수 없었어요. 신고할 때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하니까 아직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반영 못했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질질 끌다가 이게 한 7년 8년쯤 돼가지고 이때 내가 소송에서 져가지고 양도가 없었던 게 돼버렸네. 그럼 이 연도에 법인세는 많이 낸 거니까 줄여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결국은 소송에서 결과가 달라져가지고 내가 이때 신고한 납부했던 세금이 과다 신고가 돼버린 거야. 이때는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줄어드니까 양도 없었던 게 돼가지고 그럼 이제 신고하는 게 결국은 과다 신고한 게 돼버렸다. 이거는 이때는 알 수 없었던 확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나중에 후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야.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5년 내라면 참 다행이겠지만 5년 지나버렸다면 경정 청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준 게 이게 지나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이때도 마찬가지긴 해. 이거는 특이하잖아 사유가. 그러니까 아까 통상 경정 청구는 뭐야? 원래 실제 법인세가 10억인데 이거를 그냥 모르고 잘못 계산해서 10억으로 낸 거지. 그게 통상 경정 청구고 후발적 사유는 이때는 제대로 했는데 그때 불확실했던 게 나중에 확정이 돼가지고 후발적으로 변동이 발생한 거다 이거죠. 이때는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이때는 확정되지 않았던 게 나중에 확정된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때도 발생할 수가 있겠지. 그럼 다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하는 거야. 근데 이 통상 경정 청구도 5년이니까 기간 내에 뭐 하면 그럼 문제 없이 뭐든 하면 되는데 근데 5년 지나가지고 이런 사유가 확정이 돼버렸다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너는 가능하다.
해줄게. 그래서 이때 경정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거야. 후발적 사유가 한참 지나가지고 이게 발생한 거를 알았으면 안날부터 3개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아까 통상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지나면 경과 후 5년이었고 신고 기한 경과 5년이었고 후발 사유는 알았다면 이때 알든 언제 알든 알았다면 3개월 내만 하면 돼. 3개월 내 이때 경정 청구 들어가면 되는 거야. 3개월 내에 후발 사유 경정 청구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 이 경정 청구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을 확인해 본 다음에 얘 말이 맞는지를 2개월 내 결정하도록 돼 있어. 2개월 내. 이것도 2개월 내. 2개월 내 요거에 대해서 결정하라 이거죠. 결정 통지하라 2개월 내. 그럼 얘는 더더군다나 이때 경정 청구에 대해서 결정하려면 이것도 부가권인데 역시 2개월 하려면 제적 기간 자체가 연장이 필요하겠네. 원래 이놈만 원래 있었어요. 옛날부터. 제적 기간 자체 특례 제적 기간. 제적 기간 지나버렸죠? 그러면 이때 경정 청구 들어가서 결정하려고 할 때 과세관청에서 우리 못 해드려요. 우리 제적 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우리는 부가권이라는 거 못 하거든. 부가권은 줄이거나 늦이거나 다 부가권이거든. 세금의 변동 발생해. 변동. 부가권은 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못하니까 그냥 기분만 좋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니까 이때 2개월 내 부가권 행사할 수 있다. 제적기간 연장 아셨죠? 됐다. 자, 이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과정이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다. 그럼 후발적 사유는 뭐냐? 밑에 가보시면 445페이지. 자, 내용이 있는데 이때 보세요. 특이한 게 대상자에 보시면 누가 더 포함돼요? 결정 받은 자 별표.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결정 받은 자도 가능해. 이때 얘가 신고 기한 신고 안 한 거지. 안 하고 기한을 신고도 안 한 거야. 안에서 세무서에서 와서 조사하고 결정한 거야. 결정받은 거예요. 결정받은 자야. 그러면 이때 결정받는데 결정할 때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 이때 이 후발적 사유를 모르는 상태에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소송이 붙어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걸 반영해서 결정해 주지 않겠지. 그죠? 당연히 소송은 붙어있지만 결국은 양도한 걸로 보고 세금도 결정했을 거야. 근데 이자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거야. 그럼 결정받은 자인데 이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럼 얘도 경정 청구를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얘는 신고한 자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도 아니지만 결정받은 자지만 여태까지 다 안 됐잖아요. 수정 신고든 경정 청구든 일반적인 것들은 다 결정받은 자는 안 되는 거야. 기한 내 신고자 또는 기한 후 신고자 면제자가 가능하니까 결정받은 자는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얘는 허용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정받은 자 입장에서는 이때 신고 안 해. 결정받은 자는 그러면 일반적인 경정 청구도 안 됩니다. 불복도 할 수 없어요. 불복은 언제 하는 건데? 불복은 90일 내에 하는 거야. 이때 결정받은 거 자체가 이 사유로 과다한 게 되어버렸으면 9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버린 상태니까 불복도 못해. 그럼 이 경정 청구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얘는 구제받을 게 전혀 없어. 얘가 출발은 괘씸하긴 하지만 신고 안에서 결정까지 가는 어떤 괘씸한 자긴 하지만 이때는 몰랐던 사항이 나중에 발생한 거는 얘도 구제받을 길은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특이하게 얘는 결정받은 자도 가능하다는 거야. 신고 안 한 자 또 결정받았지만 얘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으면 경정 청구 가능하다. 자, 이게 중요하겠죠. 대상자, 결정받은 자 가능하다. 사유는 소송에 대한 판결 같은 것들이 나중에 떨어져서 그때 알 수 없었던 것이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래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돼버렸을 때, 돌려달라고 할 때, 이제 돌려받을 게 생겼을 때, 안 놔도 3개월 내 한다. 기한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자, 가시면 기한 후 신고네요. 다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후발 사유. 그럼 사유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막 이런 것들은 이제 1차 단계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소송 같은 게 달라졌을 때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자, 이때 제적 기간 관련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되겠죠, 이제. 다시. 자, 443페이지 가 보시면 특례 제적 기간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요거 2개월 내에 결정하려면 부가권이니까 얘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부가권이니까 부가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더 늘려주는 게 맞겠지. 이미 지나버렸다고 못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규정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이제 과세관청이 해줄 게 없다면 당연히 부가권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만 감액 경정이든 부가지소든 줄여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부가권이기 때문에 제적 기간 자체가 연장이 된다. 제적 기간이 연장된다. 특례로 더 길게 가져가 준다. 경정 청구일부터 몇 개월? 2개월. 아셨죠? 경정 청구부터 2개월.
자, 교재 가시면 자, 경정 청구 나오죠? 경정 청구. 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거네요. 443페이지. 경정 청구 또는 조정 권고인데 조정 권고는 안 봐도 돼. 이 국조법에 나오는 건데. 자, 경정 청구만 잘 보시면 되고. 경정 청구. 자, 동그라미 1번. 국기법에 따른 경정 청구 등을 하면 자, 그러면 오른쪽에 경정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제재가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가 보니까 경정 청구 또는 조정 권고 다 읽지 말고 경정 청구 됐고 자, 있는 경우에 그 경정 청구의 대상이 된 과표와 세액과 연동된 동그라미 연동된 다른 과세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역시 2개월 내에 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자, 우리 어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학적 1년간은 필요한 처분할 수 있는데 다른 과세관 돼 안 돼? 되죠. 어떤 경우 연동된 이 연도치가 아니고 저는 이 연도치인데요 라고 불복이 들어가서 이겼어. 그래 네 이 연도 아니구나. 근데 이미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제체가 만료 이후네? 그럴까봐 판결 떨어지면 1년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거니까 이 연도로 가가지고 이 연도는 부과해야 되는 건데 이건 이미 지났네 이것도? 그 못하네? 그럼 안 되니까 1년 내 다른 과세관도 가능하고 다른 세목도 가능하다. 어제 세목도 바뀌었다. 자, 그럼 이때 경정 청구도 마찬가지죠. 후발적이든 아니면 통상 경정 청구 생각해보시면 통상 경정 아까 처음 봤던 자, 얘도 이때 경정 청구 들어갔어요. 경정 청구 왜 들어갔어? 저 이 연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정 청구한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다. 경정 청구 받아줬어. 그리고 나서 연동된 다른 과세관을 매기려고 했더니 이미 지나버렸네 걔도. 그 문제가 되니까 이 2개월 내 다른 연동된 기간에 대한 가능하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아셨죠? 다 필요하겠죠? 연동. 기간 귀속에 대한 싸움을 한 거야. 그래 너 이 연도가 아니구나. 경정 청구 오케이 너 줄여줄게. 대신에 다른 연도는 늘려야 된다. 했더니 이미 지나버렸네. 다른 과세기간이. 그럼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경정 청구 있는 경우에 그 경정 청구 또는 조정 권고 읽지 말고 대상이 된 과표와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때 2개월 연장한다. 그럼 여기는 아직까지 다른 세목은 안 들어온 거지. 다른 세목은 오래 들어온 건데 그건 위에 조례 쟁송에 대한 것만 개정딱지 붙어있는 세목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거야. 원래 이건 다른 과세관만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그 위에 조세 쟁송도 마찬가지고 경정청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조례 쟁송만 지금 다른 세목이 추가된 거다. 그러면 조만간 경정 청구에 대한 거 다른 세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 상황이 놓일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아직 개정이 할 때 한 번에 개정을 하지. 개정할 때 이렇게 개정하고 또 1년 뒤에 개정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매년 개정세법을 조금씩 만들려고 하는지. 그래서 한 번에 바꾸지 않고.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 포인트는 경정 청구 쪽은 다른 세목을 넣어버리면 틀린 거네. 그렇게까지 만들지 않겠지만 교수님도 비판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하지 않겠죠. 교수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하겠죠. 바꾸려면 같이 바꾸지 왜 안 바뀌었을까? 이렇게 할 텐데. 자, 그렇게 해서 경정 청구 쪽도 봤으니까 다 통과예요. 그래서 이제 제적 기간 자체는 다 정리한 거다. 그리고 446페이지 가시면 기한 후 신고 나오네요. 기한 후 신고. 자, 기한 후 신고는 일단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가 가능한 거지. 기한 후 신고. 기한 지나 신고하는 거예요. 1번 대상자 볼게요. 간단하게 보면 돼요. 대상자는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자. 아는 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하는 거지 뭐. 근데 기한 내 신고 안 한 자가 기한 후 신고하려고 했더니 옛날에는 기한 후 신고할 때 내야 될 세금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걸로 해놨어. 되게 웃겼죠. 환급 받을 게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 못해. 환급세액 있는 자는. 야, 환급 받을 게 있으면 기한 내. 옛날에 처음 업무 진행할 때 환급 있으면 기한 지나고 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환급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업무할 때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따져. 기한 후 신고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낼 세금 있는 자 또는 환급 받을 세액 있는 자로 바꿨어요. 이게 합리적이죠. 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기한 지났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면 다 주면 되지 뭐. 낼 게 있을 때만 기한 후 신고를 허용하겠다? 웃긴 거잖아요. 구두세 같은 거 아니야. 환급 받을 게 있으면 안 해주겠다는 거냐 기한 후 신고를? 지금은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세금을 내야 되는 자뿐만 아니라 환급 받을 세액 있는 자도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다. 아셨죠? 언제까지 하면 돼요?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 걸리기 전까지. 그죠? 걸리기 전까지가 아니라 그냥 과세관청에서 와서 결정하기 전까지. 나 신고 안 했으니까 세무사가 와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할 거 아니야. 세금을 얼마다? 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된다.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확정력이 있을까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어. 기한 내 신고자만 확정력이 있고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어. 그래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는 확정력이 없는 거야. 아까. 아시겠죠? 기한 내 신고만 확정력이 있고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습니다.
그럼 기한 후 신고 들어가면 밑에 결정 통지. 기한 후 신고를 몇 개월 내에 통지하라? 3개월 동그라미. 기한 후 신고하면 3개월 내에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하는 거야. 아까 경정 청구는요 2개월이고 경정 청구하면 2개월 내에 하는 것이고 아셨죠? 2개월 내에 하는 것이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결정 통지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한 후 신고 야 기한 지났지만 좀 해줘 하면은 행정력이 절감이 되니까 응? 그러면 가산세 감면해 줄게. 똑같이 들어가 있겠죠? 자 기한 후 신고 자 가산세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원래 좀 이따 보시면 20%야. 밑에 가산세 나오죠? 20%야. 아까 과소신고는요? 했지만 아까 과소신고 수정신고할 때 요 과소신고는 요 가산세가 신고부성실이 아까 10%였는데 신고 기한에 안 한 자 무신고 가산세는 이게 20%야. 근데 그걸 감면해 주겠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얘는 짧게 몇 개월 내? 6개월 내 하면 감면해 준대요. 그게 차등해서 한 달, 3개월, 6개월 차등해서 50, 30, 20% 이렇게 깎아주겠대요. 감면. 이때 감면 똑같이 나오지? 납부 안 해도 감면된다는 것과 결정을 알고서 하면 안 해준다는 거 맞죠? 똑같이 들어가 있겠죠? 디귿과 리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아까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과 똑같이 납부 안 해도 경정 알고서 얘는 결정 알고서 하게 되면 안 해준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좀 풀어보시죠. 자 457페이지 24번 문제. 자 과표 및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및 과다 환급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표와 세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신고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그렇죠? 불완전 신고도 수정 신고할 수 있다. 25번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수정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그래요? 수정 신고는 기한 내 신고자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자 가능하잖아. 기한에 안 했어도 신고만 하면 가능한 거니까 잘못된 거고요. 그 아랫줄에 과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수정 신고할 수 없다. 언제 지나면 못하지? 기한 결정 경정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적 기간 만료 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난 후에는 못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지. 다 잘못됐네, 그죠? 25번 잘못된 지문. 수정 신고는 기한 내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 모두 가능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결정 경정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적 기간 만료 전까지는 수정 신고 자수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고 있다. 제적 기간 만료 이유는 안 올 거니까. 제적 기간 지나버리면 부과를 더 이상 못하는 거니까 이제 수정 신고 안 하겠지. 제적 기간 만료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26번 수정 신고는 증액 확정의 효력이 있으나 있어요? 수정 신고는 증액 확정 다 있는 건 아니지.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 신고만 확정력이 있다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틀린 지문이야. 기한 수정 신고는 증액 확정력이 있으나 뭐만 있다고요? 신고 기한 내 신고한 자의 수정 신고만. 경정 청구는 확정력이 없다. 이건 맞고요. 자, 확정력 얘기하면 뭐만 떠올라야 돼? 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 신고만 확정력이 있는 거야. 기한 내 신고가 확정력이 있으니까 덩달아 확정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27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도 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감면한다. 과도 신고 가산세만 감면되는 거예요. 납부 지연은 감면 안 된다 했습니다. 28번.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표와 세액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자체가 또 틀렸네. 그죠? 기한 후 신고자 가능하니까. 자, 그리고 법정 신고 기한 경과하여 과표와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 경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자도 가능합니다. 결정 받은 자는 안 되는 거지. 다만 그 중에도 뭐는 가능하다? 후발적 사유 경정 청구는 또 가능하지. 이제 결정 받은 자도 정확히 아시고요. 29번 일반적인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 청구해야 된다. 경정 청구는 5년이에요. 언제까지 하는 기한 다 구분하세요. 일반 통상 경정 청구는 5년 내에 하는 거야. 근데 가로 열고 결정 경정에 의한 경우에는 통지받으면 90일 내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경정 청구 90일 내 불복 청구랑 똑같이 맞춰놨다. 날짜를 90일 내. 하야 하나 둘째 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 사유가 발생한 걸 안 날도 3개월 내 경정할 수 있다. 맞죠? 안 날부터 3개월 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30번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표와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결정 경정해주거나 결정 경정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법문구 그대로 긁어갖고 하니까 출제를
자, 경정 청구를 받으면 2개월 내 경정 결정 해주거나 예, 통지 경정을 거부하는 거야. 거부 통지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결정 경정 해주거나 아니면 결정 경정 통지를 왜 해? 결정 경정 해주거나 아니면 결정 경정 이유가 없다, 안 하겠다, 거부 통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부 통지. 오른쪽 해설 넷째 줄에 결정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안 해주겠다는 거부 통지를 하는 거야. 거부 통지. 하겠다는 통지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결정 경정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2개월 내 경정 결정하거나 아니면 거부한다는 뜻의 통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1번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하나에만 적용된다. 아까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도 한다 그랬죠? 잘못된 지문. 32번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야 된다. 그죠?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경정 청구는 2개월. 경정 청구는 2개월,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내에 결정해야 된다. 33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환산세 50%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 3개월 내, 6개월 차등해서 50, 30, 20, 50, 30, 20 감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됐네요. 자, 됐고, 자 아래쪽은 가산세니까 또 정리하고 풀어볼게요. 자, 가산세는 잠깐 우리 쉬었다가 보실까요? 가산세 정리하고 바로 환급까지 정리를 쫙 하고 이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